어디 간다고? 서울 가서. 어디 잘 다니네. 명절 때 어디 안 가는 사람? 다 가? 네. 해봤자 통해. 언제? 되게 가깝다. 너넨 다 여행 좋아하니? 네. 학교를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이유인가? 근데 나는 이제 뭔가 누가 여행 일정 다 짜주고 하면은 괜찮은데 여행 일정 짜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저도 일정이 없거든요. 한 12시간을 거기서 때워야 되는데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거야 일단? 예, 일단 가는 거예요. 자 일단 가야 하는데 오늘 빨리 맞출 수 있겠지? 내용은 좀 많아. 근데 너네가 얼마나 기억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 복습과 함께 들어가 볼게요. 설날인데 숙제를 조금만 내주셔야 되겠네요. 아니지, 우리 또 오늘 보고 일주일 동안 못 볼 텐데 그립지 않겠나? 이제 딱 설날 때 난 너네가 보고 싶은데 이제 너네도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데 그 그리운 마음을 숙제하면서 달래야 되겠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확통 마저 좀 볼까요? 여보세요? 자 일단 우리 56페이지로 좀 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좀 들어가 볼게. 이 내용은 뒤쪽까지 연결되는 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갈 거예요. 자, 우리 확률 변수야 변수. 일정한 값이니 변하는 값이니 변수. 변하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라는 소리까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나타낼 때 라지 x라는 친구를 쓰면서 들어갔던 거야. 그때 요 라지 x라는 친구가 특정한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일단 배웠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등장했던 거야. 특정한 상황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각각의 표현이 되시는 게 x n번째 상황까지다 라고 잡아본다면 여기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p1, p2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던 거고, n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 세 가지. 혹시 이름들이 뭐뭐뭐였는지는 기억나시나? 우리가 어떤 분포나 상황들을 볼 때 체크해야 되는 세 가지. 어떤 데이터를 딱 봤어. 기대값. 와. 얘는 뭐랑 똑같더라 기대값은? 평균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라는 식으로 공부했고, 또 분산. 오케이.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거고요. 얘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우리 중학교 때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얘 곱하면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 되는 거 맞아? 네. 지인은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 어제 왔으면 영상 안 봤을 거 아니야. 네. 자, 우리 중학교 때 3학년 2학기 때 평균 구하는 법 기억나니? 네.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기억나? 그리고 전체로 나눠주는 거였는데 전체로 나눈다라는 게 사실상 확률이랑 의미가 같기 때문에 얘네 곱해주면서 더해주면 끝나요. 이렇게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내용은 지인한테는 완전 낯선 내용이 되긴 할 텐데 요거 좀 기억해줘.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 우리 지난 시간에 제일 많이 시간을 썼던 사자성어, 수학의 사자성어 제평평제라는 내용이 있었어. 진이 제평평제는 들어봤니? 아니요. 이것도 안 들어봤어? 한자 못해? 잠깐만. 선생님 저기 적어놓으셔서 써주시고요. 힐링 하신다. 없다. 이거 몰라? 그걸 어떡해. 없다 없다. 있는. 아우 제잖아요. 이거 모르냐고. 진이 한자 시간에 잤어? 이거 안 배웠어? 제평평제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예요. 줄임말인가? 사자성어가 아닌가? 평균이야. 평균이야. 그럼 이 제라는 단어는 제곱이에요. 의미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만큼 빼주세요라는 의미야. 수식적으로 뭐 증명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가지고 지인이는 일단 요거 좀 그냥 기억만 해줘. 앞으로는 분산 구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 친구 수식으로 수식이래. 요런 기호로 나타냈을 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뭐까지? 밑에다가 좀 쓰자. 얘는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 다음 평균의 제곱은 얘를 먼저 써주신 다음에 어떻게? 전체를 제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말 됐어? 얘는 뭐 간단하죠. 뭔데? 여기 루트 씌워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요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었냐? 56페이지로 가볼까? 지난 시간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안에 있는 변수 형태가 변하게 됐을 때, 즉 A배 해주고 B만큼씩 더해주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라는 것도 공부했었죠. 혹시 기억나니? 뭐였는지? 평균의 몇 배? 똑같이 A배 해주시고 B만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였어. 의미 자체가 평균 점수가 있을 거잖아. 우리 반에서 시험을 쳤어. 10점, 20점, 40점, 40점, 50점, 60점 이렇게 받았어. 나는 뺄래.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을 받았어. 평균 지금 30점이지. 근데 내가 너네 점수에다가 2배 해주고 10점씩 추가해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모두의 점수가 2배 되고 10점씩 오를 거 아니야. 그럼 평균도 똑같이 2배 되고 10점 오르겠구나 라는 거 괜찮지? 이해됐어? 무슨 상황인지? 자, 근데 요거는 봐봐. 분산은 의미가 뭐였어? 얼마나 퍼져 있나 모여 있나 라는 거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분산값이 크면 많이 퍼져 있는 거고, 분산값이 작으면 작게 퍼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분산 구할 때 중학교 때 분산 어떻게 배웠어? 지인이 혹시 기억나시나? 네? 중학교 때 분산. 분산이요. 네. 조금 뭔가 그 뭐 빼기 뭐 이런 거는 변 빼기 평 아니야. 네? 변량 빼기 평균이라는 편차라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 친구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잠깐만, 근데 뭐 지인이는 지난 시간 빠졌다 치고 다른 친구들은 이거 기억나는 거 맞나? 분산이라는 거 의미? 지인이 이거 들으니까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분산에.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분산이라는 거 자체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생각해봐. 요렇게 되면은 별량 값들이 전부 다 A배 되고 B만큼씩 더해지게 되겠지. 근데 평균도 똑같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요 친구 제곱하는 상황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얘기까지 들어갔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 원래 있던 친구의 a 제곱배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은요. 만약에 내가 너네 점수 전부 다 10점씩 플러스 해줬어. 20, 30, 40, 50, 60이 됐어. 얼마나 퍼져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니 없니? 없죠. 이해됐어? 자, 생각해봐. 우리가 10점, 20, 30, 40, 50이야. 그때 퍼져 있는 정도랑 20, 30, 40, 50, 60이야. 그때 퍼져 있는 정도랑 같잖아. 똑같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변한다라고, 즉 B라는 친구는 분산 퍼져 있는 정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이해됐니? 자, 근데 방금 상황 다시 한번 보자. 만약에 순서대로 우리가 10점, 20, 30, 40, 50이야. 20, 30. 요건 의미 없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2배씩 해보자. 20, 40, 60, 80, 100이야. 평균 30이지. 평균 30. 평균 60이지. 여기까지 괜춘? 요거 빼주시면 마이너스 20의 제곱이니까 400으로 들어가는 거 맞네. 요거 빼주시면 400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버려? 1600 돼버리지. 몇 배 됐어? 4배 됐죠. 자, 다음 이 친구 100이지. 뺀 다음에 제곱하면 이 친구 400이 몇 배 됐어? 4배 됐지. 즉 곱해준 거의 제곱에 비례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리까지 가는 거야. 기억하실 때는 어차피 이 친구 제곱이랑 관련된 거니까 제일 앞에 것만 따라가겠구나라는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도 됐어? 자, 그럼 마지막 얘는요. 얘는 여기 루트 씌워주면 될 거 아니야. 루트 씌워줄 때 어떻게 정리가 돼? 여기 루트는 이건데 앞에 얘는 어떻게? 그냥 A? 절대값 A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머릿속에 좀 남아있나? 자, 그리고 이항 부포는 뭐 뒤쪽이랑 뒤쪽에 나가서 연결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고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유형 13번으로 가보자. 기대값. 기대값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평균으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공부는 했는데 왜 이 유형은 내가 풀지 말고 따로 보자라고 했냐면 난이도 자체가 좀 있어요. 중간에 연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려운 문제 하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 될까라는 걸 같이 좀 봅시다. 383번. 지금 보면 어느 가게에서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다연수 3개를 적어내는 응모권을 판매한대. 1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아무렇게나 적겠다라는 거야. 뭐 1, 3, 6 이런 거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맞으면 상금을 받고 몇 개 맞추면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상황인 거야. 자, 지금 설명 보시면 3개 맞추면 돈 많이 받고 2개 맞추면 중간, 1개 맞추면 적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 설명 한번 볼래? 가게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한 장 가격 얼마로 잡아야 되겠니? 라는 소리야. 요 멘트 자체가 아니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 내고 사서 했을 때 얼마만큼 당첨될 거라고 보니 그럼 그 금액보다는 높아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괜춘? 각각의 금액에 대한 확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괜춘?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한 명이 요거 그냥 딱 뽑았을 때 기대하는 당첨 금액이 있을 거라고 그 금액보다 높게 해야지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야. 이해됐니 상황이? 자, 그러면 표로 바로 만들면서 시작해보자. X 확률 이렇게 각각 구하면서 들어가 볼 건데 첫 번째 얼마니? 11만원. 이 친구 나올 확률. 다음 얼마? 22,000원. 이 친구 나올 확률. 다음 5,500원. 이 친구 나올 확률. 마지막 뭐까지? 0원.
전부 다 못 맞추는 확률까지도 같이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각각에게서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래? 얘는 3개, 2개, 1개, 0개인 거야. 됐는가? 자, 근데 1부터 10위까지래. 3개 다 맞추려면 확률 자체가 어떻게 들어갈까? 뽑는 순서가 지금 중요하다 했어, 상관없다 했어. 3개의 숫자만 맞추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12개 중에 3개 그냥 뽑는 거니까 C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야. 이까지 괜춘? 다음, 여기에는 당첨제비 몇 개, 꽝제비 몇 개 있는 거야? 당첨이 3개, 꽝이 9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몇 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전부 다 맞추려면. 3개 중에서 요거 좀 이해가 됐어? 즉 11,000원 11만 원을 받아갈 확률은 당첨제기 3개를 모조리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해됐니? 그럼 전체 경우 즉 12개 중에서 3개를 그냥 택하는 상황들 중에서 당첨 중에서만 3개를 뽑아주셔야 될 거야. 요거는 바로 계산해 주시면 220분의 1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까지 됐어? 자, 다음 친구도 한번 계산해 볼까? 얘는요 전체 확률은 똑같을 거야. 근데 몇 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돼? 3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지. 당첨 제비가 당첨 번호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다음 몇 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 당첨 아닌 것 중에서 하나를 뽑으셔야 되겠죠. 확률 지금 계산 이해가 좀 돼? 요거 계산해 주시면 220분의 27이라고 나와. 자, 다음 얘는요 분모는 똑같지? 몇 개 중에 몇 개? 3개 중에 1개. 또 9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 뽑으시면 될 거고. 마지막 친구는 몇 개 중에 몇 개? 9개 중에 3개. 9개 중에 3개 뽑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요 상황들이 이해가 좀 됐어? 됐는가? 그렇다면 얘 계산해 주시면 암산 되죠? 220분의 108. 사실 미리 계산해 놨어. 이게 계산이 좀 빡세더라고. 암산이 되나 싶었어요. 나 이거 한참 계산했다 야.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돼. 표 뭐 만들어서 계산하시는 건 다들 잘 하실 테니 요까지 만든 상황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표를 만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평균을 구해주잖아. 기대값이랑 의미가 같겠지. 평균 한번 구해보고 시작하자. 평균 구해주시면 나 안 구해놨나? 잠깐만. 아유 이게 평균이구나. 자 요거 구하면은 딴 곱하고 딴 곱하고 딴 곱하고 딴 곱하면 500 나오고 2700 나오고 요거는 좀 바로 보이죠? 얘는 2700 나오고 0이라고 나와.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오니? 5900이라고 나오거든. 얘 의미가 뭘까? 일반적인 사람이 요 제비 뽑기를 한번 한다면 이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좀 돼? 한번 그냥 딱 요 응모를 했을 때 5,900원이 일반적으로 나올 거라고. 평균 자체가. 아 그럼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5,900원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이런 사람들 다 합쳤을 때 이득이 될 거라고. 근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는 5,900원을 받아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마저 정리 좀 해주시고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68페이지로 좀 가볼게. 자 68페이지 다들 피셨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단 확률 분포 2인데
요 차이부터 생각하면서 들어가 볼까?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거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야. 이산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값이 뚝뚝 끊어지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지. 연속은 뭐겠어? 값이 특정한 거에서 끊기겠니? 아니죠. 사실 수학이 아닌 대부분의 상황은 연속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았어. 예시로 들었던 키, 몸무게 이런 것도 있고요.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그래. 내가 1초다 하고 딱 끊었겠지만 사실 그 1초라는 친구 소수점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면 언젠가 0000이 아닌 친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무엇이다 라고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이런 단위들이 들어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구간으로서 상황 이해를 해주셔야 할 거야 라는 것까지 좀 정리가 됐던 거야. 요거는 완전 첫 타임에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친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건데 요까지는 좀 따라왔어.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이해된 거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해 주실 거냐? 기본적으로 구간으로 끊으면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친구를 해석을 해주고 싶은 상황인 거고요. 우리 앞에서도 했었지만 이산 확률 함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함수. 근데 얘는 이름이 이거 좀 이렇게 부분 좀 진짜 저도 잘 안 보이네. 자, 이산이라는 친구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친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 사실상 그냥 표 밑에 있는 값 하나씩 나오는 걸 함수처럼 해석해서 들어가자라는 얘기였어. 자, 연속이라 지인이 미적분 혹시 배운 적 있어? 미적분만? 나 아예 없는 거지. 그러면 지인은 사실 그냥 이름으로만 알아놔도 돼. 전혀 뭐 알 필요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친구가 등장해. 연속일 때는. 배경은 이거야. 구간으로 끊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인데요. 왜 질량이냐, 왜 밀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거 첫 타임에는 설명 못했었어. 요거 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 어제 적분이라는 거 배웠죠? 적분은 뭐 구하기? 미분이 기울기라면 적분은 넓이 구해주는 상황이었잖아. 아, 요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질량, 단위 뭐니? 아, 킬로그램, 나빼드. 밀도. 뭐라고요? 깜짝 놀랐네. 밀도. 부피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피, 질량 그냥 쓰셔도 돼. 그리고 어제 정리했던 내용 중에 미터 퍼 세크가 미터로 바뀌는 상황. S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우리 미분이었고 S가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적분이다라고 들어갔던 거 기억나? 즉 이 친구 적분해주면 그냥 원래 알고 있던 질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냥 네이밍이 저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 뭐 전혀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밀도라는 친구는 그냥 함수 값이 아니야.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요건 그냥 중간 연결 과정인 거. 몰라도 돼요. 저도 학생 때 몰랐어요. 전혀 상관없고. 자, 어쨌든 얘는 그래프가 필요할 거야. 왜?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를 들어 1초와 2초 사이에 속할 확률, 얘는 이 친구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넓이를 통해서 뭐를? 확률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야. 그 배경에는 딱딱 끊어서 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간으로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헷갈리는 사람?
뭐 헷갈리겠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할까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사실 뒤쪽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결론은 이거야. 넓이 통해서 확률을 나타내는 친구 언제 연속일 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얘네들 함수의 특징. 이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안 되죠. 넓이 통해서 확률을 나타낼 거래. 진 요거는 그냥 좀 받아만 들여줘. 이거 확률과 관련된 친구이기 때문에 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될 거야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돼 사실. 근데 우리 정적분 배운 친구들은 어제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적분값 자체가 얘 적분값으로 들어가는 건데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함수 자체를, 즉 확률 밀도 함수는 요 함수를 0 이상으로 정의해야 돼 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다음 전체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해봐. 전체 나올 수 있는 표본들이. 그렇다면 여기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확률의 합은 항상 1. 넓이 자체가 1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야. 전체 S가 얼마?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시죠. 됐는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연속 친구 중에 대표적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야. 정규분포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자연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런 경향성을 띌 거야 라는 특징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친구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자랑 타임 한번 하면 정규 분포, 요거는 내가 잘 안 까먹는 게 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대학 가셔서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 수학이랑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과였잖아, 생명과. 근데 그런 데에서도 분포해가지고 무언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뭐 그때도 사실 생명과에서 하는 내용들은 잘 몰라도 상관없는데 다른 과? 뭐 너네는 좀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 경영 쪽 가는 거지. 그러면 뭐 이게 막 분포가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너네 무슨 과가냐? 안정했는데. 안 정했고. 생각 중인 과 있어? 조경학과요. 조경학과? 희선이 많이 쓰겠네. 조경학과는 사실 내가 잘 몰라. 조경학과. 근데 생명과가 조경학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어쩌면 그냥 등장을 하는데 몰라도 그때 가서 할 수는 있을 거야. 얘는. 자, 어쨌든 요 분포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생각해봐.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 0점 100점. 0점 100점 하지 말자. 뭐 0점 100점 끝에 있긴 할 텐데, 너네가 시험을 쳤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평균이 보통 몇 점 정도 나오니? 평균 내면? 수학 40점대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평균이 32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세명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성적 분포가 어떨까? 이거 평균이면 여기에 가장 많겠지. 세명고는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겠죠. 이 상황은 좀 이해가 돼? 자, 이거랑 비슷한 모양 가지는 케이스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게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평균에 가장 몰려있으면서 양극단으로 갈수록 줄어들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요까지 좀 괜찮아?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뭐 배웠니? 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셨을 때 뭐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걸로 연결하고 싶다?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까지도 됐어? 그러면 이런 모양을 우리가 잡아주실 때 함수로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이상한 함수예요. fx는 요거 막 외우고 공부할 생각에 설레죠? 이해? 돌리는 건가요? 네? 근데 방금 내가 쓸 때도 느꼈을 수도 있는데 나도 이것이 몰라요. 뭐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도 되겠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외워도 돼요. 어차피 너네 배운 내용들도 잘 없어.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함수 배운 적도 잘 없으시고요. 이도 모르잖아 너네. 뭐예요? 허수. 아 저거 되게 복잡한 수라 들었어. 뭐 오일러 공식 나온 저 그런 허수 아니야? 2.71 이렇게 들어가. 네? 허수는 아니고 뭐 쭉쭉쭉 나오고 있는 우리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뭔 상관? 자연상수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 몰라도 돼. 전혀 상관없고요. 우리가 알아놔야 될 건 우리 요 친구는 배웠잖아. 무슨 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더라? 이거 혹은 뭐에 따라서? 밑?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어쨌든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친구 되겠구나라는 거 정도만 잡고 들어가도 사실 충분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그래프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넘어갈게.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사실 요 내용을 이해 전혀 못하고 넘어가도 진짜 상관없고요.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해주는 거야. 자, 우리 요렇게 이 x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다음 얘는 의미가 뭘까? 얘는 의미가 무언가 제곱돼 있잖아.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얘는? 더 가파를 좌우 대칭으로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거. 더 가팔라지는 것도 맞고. 자, 봐봐. 우리가 이 친구를 그려 주실 때요. 이 친구 그려 주실 때 x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면 0 넣었을 때 1 나오겠다라는 건 괜찮지.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가 좌우 대칭 되겠다라는 것도 괜찮. 마이너스 2 들어가는 똑같이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이 되실 텐데 좀만 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얘는 의미가 뭘까? 마이너스 붙이면 평행이도 아니네. 지수에 마이너스면 잠깐만. 대수 지금 하는 친구들 분수. 분수로 바꿔 역수로 바꿔주는 거였죠. 남아 있는 거 맞아 머릿속. 지인이랑 정훈이는 알죠 아는데. 아는 거 맞아요? 역수로 바꿔줄 거야. 그럼 이 의미가 될 거라고. 이까지 맞니? 자,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부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프 모양이 이 친구에서 뒤집혀서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겠구나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어. 비슷한 모양이 슬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됐는가? 자, 다음 m만큼 평행이동이네. m은 보통 수학에서 의미가 뭐였어? 미들, 평균값이었죠. 이 친구 평균에 해당하는 걸 평행이동 해준다는 의미밖에 안 되시는 거라고. 요런 것들 나눠주는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친구가 좀 큰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좀 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x라는 친구 그냥 들어가는 상황보다 x의 변화에 대해서 좀 무뎌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다. 좀 더 해줄게요. 혹시 요 내용 기억나시나? 이런 친구들의 의미. 사인 x, 사인 3x 주기가 어떻게 됐었어? 저기요. 2파예요. 얘 2파이. 얘는 3분의 2파이였지. 네. 배웠나? 지인이 했고.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였잖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3배만큼 줄여주는 거였죠. 얘를 우리가 수학적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y축의 방향으로 3배만큼 압축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럼 얘는 반대로 늘려놨다라고 볼 수 있겠지. 시그마라는 친구. 이해됐어? 이 친구를 막 나눠준다라는 게 시그마냐 만약에 2야 그럼 이렇게 늘린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x 앞에 무언가 곱해지는 상황이 줄이는 거라면 나눠주는 상황은 반대로 늘려주는 상황.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야. 뭐에 따라서?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적으로 연결이 돼. 분산이 커진다라는 거는 값들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소리지. 커지면 값이 커졌네, 분산이 커졌네 이렇게 연결이 좀 되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마지막 얘는 의미가 뭘까? 우리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 즉 연속일 때는 확률 자체를 어떻게 구해주신다? 뭐 통해서? 넓이 통해서 구하신다. 근데 이 친구 넓이랑 이렇게 늘린 친구 넓이랑 같겠니? 다르겠죠. 그럼 뭘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까? 넓이 합이 1이 되도록 맞춰주는 과정인 거야. 시그마 값이 커지면 좌우는 넓어지겠지. 그러면 위아래 값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넓이가 1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친구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해요. 솔직히 이거 이해 못하고 그냥 에이 정규분포 요따구로 생겼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그래프의 의미를 좀 알고 갔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까지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가 요 그래프에서 특징들 한 번만 잡아볼까? 요까지 된 거 맞아? 얘네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값들이 누구누구 있을까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볼까? n값 또 시그마 그거 말고 있니? 얘는 상수잖아. x는 바뀌는 친구고 얘도 뭐 상수라네. 어쨌든 신경 써야 할 게 뭐랑 뭐밖에 없단 거야? m하고 시그마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이거 좀 이해가 됐어? 이 식적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와 뭘로 얘네들을 표현하실 거냐면 평균이랑 이 시그마 통해서 표현을 하실 건데 2개만 있어도 충분하겠다라는 소리로 이 식을 다 안 써. 이제 뭐 안 써가 아니라 뭐 쓸 일이 없어요. 몰라도 돼. 필요한 게 얘랑 시그마인데 우리가 흔히 분산으로 얼마나 퍼졌나라는 거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제곱까지 써주는 걸로 약속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마지막 요 앞에 뭐 써주면 될까? 우리 이항 분포에서는 B 썼었어. 여기는 뭐 쓸까? D N.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 이항 분포에도 분포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앞에 거 나왔잖아. 얘는 뭐 수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요거 따서 쓴다라는 거 정도. 요까지 좀 됐어. 녹이면 안 됐지.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연결됐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요 2개라는 상황까지였어. 얘네들은 너네가 할 줄 몰라도 돼요. 그냥 의미가 저렇게 했구나. 이것도 몰라도 돼. 지운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이냐?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자, 뭐 학교별로 이제 시험을 쳤어. 세면고가 32고 분산이 예를 들어 뭐 10의 제곱으로 나왔어. 여기는 3명. 또 아까 평균 또 얼마 나온다 했지? 희서가 40 나온댔나?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여기가 공성 대동 56 이렇게 한번 가보자. 대동 또 61 평균이 다 왜 저래? 다양하다 야. 또 뭘로 해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그냥 그림들을 한번 그려볼 거야. 각각 어떤
세면거 평균 좀 올리자. 뭐 다시. 오. 자, 얘네들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될까라는 거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지금 낮은 게 40이지. 세면고는 내가 하얀색, 동성고는 내가 노란색, 대동고는 내가 파란색, 포효고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한 번씩 표현을 해볼게. 자, 세면고는 어떤 식으로 잡힐 거냐면 요런 형태로 잡힐 거야. 다음 동성고는 어떤 식으로 잡힐 거냐면 요런 형태로 잡힐 거야.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질까라는 거 좀 알겠어? 센터 값이 같아. 뭐가 같기 때문에? 평균이 같기 때문에. 근데 동성은 더 많이 올라가고 세명은 덜 올라갔어. 왜 그런 걸까? 누구의 분산이 더 크니? 세 명의 분산이 더 크지. 세 명은 가운데 몰려 있다는 소리야, 퍼져 있다는 소리야. 퍼져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됐어? 자, 다음 대동과 포효고도 한번 그리면서 생각해 봅시다. 대동고는 지금 평균이 56, 뭐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 이렇게. 그때 1일에 되게 작죠. 그러면 더 위쪽까지 올라가는 요런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포효고는 어때? 만약에 60일이 여기야. 뭐 어떤 모양으로 나오니? 엄청 작지. 그럼 즉 이렇게 완전 가파르면서 튀어나오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어쨌든 공통점, 완전 끝부터 완전 끝까지 넓이의 합을 구해보면 전부 다 얼마가 나오게 되겠다? 각각 1이라는 확률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소리야. 연결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뭐냐면, 만약에 정훈이가 대동고 시험에서 60점을 받았어. 그러면 근데 요 정도 표준 편차면 60점이면 되게 괜찮다. 요 표준 편차에서 60점이면 99% 이상의 인재예요. 써있다. 한 문제. 나중에 이런 것들도 이제 볼 텐데 99% 뭐냐 60점을 만약에 딱 봤잖아. 그러면 여기 막 상위 0. 몇 % 이런 것까지 구해볼 거야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소리고, 얘는 우리가 잘 연구가 된 그래프의 일종이기 때문에 뒤쪽에 표준화라는 것까지 배워볼 거야. 일단 요 상황까지는 지금 좀 이해가 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자, 근데 일단 특징 먼저 좀 하자. 나중에 배울 건 나중에 하고, 특징. 아까 전에 그래프 그리는 과정에서 x제곱 때문에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했죠. 얘네들은 왼쪽과 오른쪽이 뭐야?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래프들이 좀 막 생겨서 그런데 요 노란색 좀 이쁘네. 동성고 거 봐봐. 요거 보고 그래프 모양을 좌우 대칭인 이렇게 그려주면 뭔가 좀 닮지 않았나? 뭐죠 이거? 종. 닮지 않았나? 조합을.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라고도 불러요. 그래프 형태 자체가. 오케이? 사실 종까진 몰라도 되는데 좌우 대칭은 기억해줘. 자, 좌우 대칭이라면 지우자. 그림이 좀 유치하네. 요렇게 절반만큼 확률을 구해본다면 얼마로 나오겠어? 0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요 내용 괜찮아? 그럼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요 책 보면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5-1번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친구가 그 개념 개념 쪽에 5-1번 보시면 68페이지야. 중요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사실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그냥 보는 거야. 생소한 개념일 거기 때문에. 자, 연속인 경우에는 밀도 함수로 표현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네이밍보다 중요한 거는 넓이야. 넓이 통해서 우리 3번 A와 B 사이에 속하는 확률을 넓이와 같다라는 요 내용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다음 2번도 보시면 넓이 1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줘. 왜? 전체 넓이는 1로 들어가야 된다. 전체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것까지 우리 알고 있잖아.
자, 5-2번에서 보시면 정규 분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너네가 이 식 몰라도 돼. X 쳐버려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면 그냥 정규 분포겠구나 라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래프보다는 식으로 이미 표현을 줘요. 어떤 식으로? 이 식으로 정규 분포라는 거 주고 아니면 그냥 멘트로 줘.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식으로 줄 텐데 그때 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랑 얘는 평균과 분산 통해서 표현을 한다. 뭐를? 정규 분포를. 어차피 필요한 친구들이 얘네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됐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미 확인을 해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 통해서 몇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1번 뭐 x는 m에 대해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 얘기를 내가 안 했네요. 미안하다. 아까 전에 그래프 그릴 때 우리 뭐에서 시작했니? 여기서 시작했죠. 얘 점근선이 뭐야? x축이었던 거 기억나? 얘 점근선도 x축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사실 우리 알고 있죠. 100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률 0이다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야. 0보다는 위쪽에 있는 거야. 전부 다 있을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거 정도로 봐줘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이런 거야. 혹시나 뭐 학교 선생님이 100점 실수를 해서 만점을 뭐 200점으로 만들어서 101점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건 아니잖아.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그런 상황들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여기가 닿는 일은 없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자, 어쨌든 x축이 안 닿고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2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얼마? 1이다. 넓이의 합은 항상 1인 거야. 3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즉 표준 편차라는 친구가 일정한 상황에서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는 예시를 좀 뭐 바꿔서 들면서 못 보여줬네. 만약에 대동고 요것 좀 바꿔볼게. 5로 들어가게 됐잖아. 퍼지는 정도가 얘랑 똑같지.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나와요. 대신에 평균만 평행이동 된 것 마냥 바뀌어서 튀어나오게 되겠지.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4번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즉 분산이라는 친구가 커지게 되면 더 퍼지는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고, 요거 생각하면 돼. 분산이 커지면 퍼진다, 분산이 작으면 모인다 하는 식으로. 오케이? 넓이가 1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차이는 생길 수가 있겠죠. 이까지 혹시 좀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놔 주시고 뒤쪽에서 방금 하나만 더 하고 시작. 사실 너네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점수를 어떻게 받아왔을 때 얼마나 잘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죠. 어떤 학교에서 몇 점 맞기, 어떤 학교에서 몇 점 맞기 이런 게 다를 수 있다고. 근데 들어본 적 있지? 표준 점수.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보면 표준 점수라고 나와요. 얘는 100점이라고 해서 항상 만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다른 친구들의 평균이 얼마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잘 쳤는가라는 게 중요해요. 다른 애들이 못 쳤는데 내가 100점이잖아? 그럼 표준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다른 애들이 잘 쳤는데 내가 100점이잖아? 그럼 표준 점수는 낮아지게 돼. 즉 난이도 어려울 때, 다른 친구들이 못 봤을 때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점수가 있는 건데 똑같아요. 다음에 배울 내용이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거든. 표래 그래프에 대해서. 표준이라는 게 일치시킨다는 거. 스탠다드 뭐야? 기준이죠. 기준에 맞춰가지고 확인할래요 라는 거고, 너네 학교가 지금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얘는 상위 몇 %에 들어가는 친구구나 라는 거를 통일해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왜 배우는지는 좀 감이 와? 잠깐 쉬었다가 좀 내용을 했다가 다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갑시다.
이 70페이지 하기 전에 문제 좀 보고 1페이지로 넘어가자. 72페이지로 가볼래?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자, 433번 먼저 좀 볼 건데,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1, 2, 3, 4, 5 볼 때 먼저 날리고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 누구랑 누굴까? 함수는 음수로 내려가는 1번하고 3번은 마이너스 값까지 가지기 때문에 일단 날리고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됐니? 자, 그 다음 2번하고 4번하고 5번 정도만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2번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 그리려니까 이게 헷갈리네.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값이 얼마니? 1이지. 넓이 얼마야? 2네요. 2.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됐어? 자, 4번은 이렇게 가고 있네. 넓이 얼마야? 1 되는 거야. 끝. 간단하죠? 자, 근데 문제가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냐? 우리 436번 한번 볼래? 직접 구하는 내용에 추가되는 경우들이 생겨.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라고 들어가고 있고,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친구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 아랫부분의 넓이가 1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1 나오려면 밑변이 지금 얼마? 높이는 2분의 1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보이시는가? 2분의 1. 오, 다 구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뭐지? B에 뭐보다 작거나 같다? 혹시 요거 바로 이렇게 써도 되나? 된다고? 되죠?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나타내 볼게. 마이너스 1 어디니? 여기요. 1 어디니? 여기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는 게 바로 확률을 구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까지요. 자, 넓이 구할 수 있겠어? 요 길이 얼마? 1. 요 길이는 2대 1, 2분의 1, 4분의 1 괜춘? 이 친구 넓이가 8분의 1이네. 여기도 8분의 1이네. 전체가 얼마? 1이기 때문에 빼주시면 4분의 3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잡을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좀 더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439번 보자. 성질 문제인데 바로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난이도 뭐 높은 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양들을 보시면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 D는 여기. 자, 문제에서 구하시오라는 게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랑 표준 편차가 가장 큰 학교랑 구하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평균은 지금 A, B, C, D 중에 누가 가장 높니? D. 네, 아니 B네. B죠.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야. 오른쪽이 수학에서 큰 거니까. 다음, 표준 편차는 뭐랑 관련 있어? 분산. 분산의 의미는 뭐니? 얼마나 퍼져 있나요? 라는 거 맞아?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친구는 분산이 가장 작은 친구로 연결이 되실 것이고, 가장 작은 거는 C야 D야? D. D죠. 모여 있어야 분산이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까지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 자, 다음 442번도 한번 보고 가자. 44. 이거 무슨 의미지? 평
A. 표준 편차가 B. B가 지금 양수인가? B. 분사는 여기까지 세 가지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다고. 사실 체크 안 하고 그냥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가라는 친구가 요거 확률이랑 얼마 이상? 요거 확률이랑 똑같대. 나라는 친구가 요거는 잠깐만 1 요거랑 똑같대. 자, 일단 첫 번째 친구부터 생각해 볼까? 얘는 그림을 그려주셨을 때 어떤 모양이야? 정규분포네. n이면 정규분포지. 이런 모양 맞니? 여기는 얼마야? 요 그래프는 얼마야? 평균이니까 A라는 것까지 잡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부분 얘기하는 거 맞니?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부분 얘기하는 거 맞니? 요런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좌우 대칭이 되어야 되겠지. 센터 값은 얼마 가는 소리야? 5가 된다는 게 중점이잖아. 중점 어떻게 더한 다음에 평균 때려요. 이해됐어? A 값이 5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실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얘 뭐 A 구하는 건 끝났고 얘 통해서 B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 X 앞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비례가 들어가게 되더라? 그냥이야 제곱이야. 분사는 제곱이었죠. 얘는 4분의 1 VX. 오케이? 그럼 VX는 얼마니? 4야라는 것까지 잡을 수 있겠죠? 4분의 1한 게 1이기 때문에 원래 친구 얘 제곱값이 4야. 원래 값은 2야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가 있다고. 연결이 좀 됐어? 내용적으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사실 뭐 처음에 인트로가 어려운 거지 들어가시는 내용들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자,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493번까지 볼게. 443. 근데 얘도 한번 보고 나서는 잘 볼 일 없어요. 표준화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냥 확인하시는 개념인 거고. 헐. 비싼 일품. 오! 근데 808원 날아갔어. 이거 808원이었나? 내 808원. 가격이 되게 애매해. 저번에 계산해봤거든. 72개였나? 이렇게야. 한 6만 원. 6만 원 하나? 5만 9천 얼마인가? 6만 원. 6만 원이면 딴딴딴 72. 대략 8 나오나? 더 쌌던 것 같아 그러면. 한 5만 8천 얼마 했나 보네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808.3333 나왔어요. 아니야. 근데 아직 조금 남았어. 글자 한 이상하게 될것 같아. 200원. 무슨 관련? 가루가 달립니다. 자, 다시 봅시다. 443번인데요. 시작 부분 보시면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친구가 있는 거가 될 거고, 요 설명 볼래? X. 이 친구는 오른쪽 표와 같다. 얘는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 상황을 우리 그래프상에서 한번 이해해 볼까? 정규 분포라고 얘기했어. 얘는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겠어? 여기까지 괜춘? 센터에 누가 있니? 여기 M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얘 의미가 뭘까? M 이상이고 얼마 이하이고 얘기하는 거야? X 이하인 상황 얘기하는 거 맞니? 즉
여기서부터 이 친구까지 x라는 친구까지의 뭐가 넓이가 확률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해석하는 방법 좀 알겠어? 근데 그 친구를 지금 오른쪽에다가 표로 정리를 이미 해놨지. 자, 표 한번 봐주시면 시그마 한번 1.5번 2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각각 지금 확률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 확률이 첫 번째는 이 숫자들이 성경이 낯설 거야 지금은. 근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4332 47 72 까지 들어가고 있을 때의 의미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는요 m에다가 표준 편차 한 번만큼 더해준 것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넓이 자체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소리야. 사실 이거 정말 정리가 잘 된 식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 자, 그때 뭐 1.5에 해당하는 거 가면은 이런 넓이, 뭐 이런 넓이 가진다라는 소리 정도가 될 거고, 문제에서 지금 얘를 따르는 친구가 있대, 확률 변수 x가. 근데 표를 이용해서 뭘 구해달래? 12 x 28 이 친구를 구해주세요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프상에서 해석이 될지부터 같이 좀 잡아볼까? 얘는 평균이 얼마니? 얘는 평균이 얼마니? 좌우 대칭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거 괜춘? 자, 지금 구간을 끊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고 있어? 12부터 28 28까지 이렇게 끊고 있지. 됐어? 요 표를 통해서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얘들아 봐봐. 요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얘만 구한다면 이 친구는 대칭 통해서 2배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괜춘? 좌우 대칭이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20부터 28까지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평균에서 얼마만큼씩 더했니 라는 게 중요한 거지. 뭐를?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가 지금 얼마야? 4잖아. 몇 번 더해야 돼? 평균에서? 2번 더해줘야 되죠. 혹시 이거 좀 이해가 됐어? 이 28이라는 친구를 다른 식으로 나타내 준다면 이 친구가 평균에다가 요 표준 편차를 몇 번? 2번만큼 더해주신 상황. 얘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잖아. 아, 요 확률이 요 친구 전체 확률이랑 똑같아지겠구나 라는 소리야. 요거 좀 이해가 됐어? 그럼 이 친구가 0.477이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 몇 배? 2배로 들어가게 돼서 0.9544라는 값을 가질 거야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는 거라고. 요까지 됐어? 그래프상에서 넓이 찾아주기라는 거 괜춘? 됐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좀 가보자. 잠깐만. 요거는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60페이지에 356번으로 좀 가볼래? 요 문제 풀면서 우리 표준 점수라는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이 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볼래? 이렇게 생겼지, 표준 점수가. 조금 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좀 볼게. 일단 이 Z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라떼 얘기라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라떼는 Z세대. 아니, 나는 Z세대 아닌데 저는 훨씬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세대에서는 Z 점수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가려면 그냥 단순히 1등급이다 1등급이다 요걸로 되는 게 아니라 Z 점수라는 요 점수가 높아야 됐었는데 그게 바로 이 식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지 100점이 다가 아니라고. 너무 학교 시험이 쉬울 때 100점 맞는 거는 연세대에서는 의미를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즉 요걸 통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얘가 얼마나 상위권인지 라는 내용 위주로 보겠다라는 소리로 바뀌게 될 거고, 요 점수가 높으려면 평균이 낮은 상황에서 내 점수가 높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해됐어?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요 식을 우리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표준화하는 식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춘? 그럼 얘의 의미가 뭘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까지 우리 요 정규분포를 나타낼 때는 뭐와 뭐를 썼었어? 평균이랑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을 여기다가 써놨었죠. 즉 어떤 친구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소리가 될 텐데, Z라는 친구의 평균과 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X는 분산은 요식 통해서 Z라는 친구 한번 구해볼까요? Z는 어떻게 되니? n만큼 뺐네. 평균이 어떻게 돼? 혹시 요거 기억나? 얘는 A 배 해주고 이만큼 더 해주고 했던 거 기억나? 자, 여기다가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 식의 의미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얘는요 평균에서 얼마만큼 빼줘야 돼? n만큼 빼줄 거지. 다음 얼마로 나눠줄 거야? 시그마로 나눠줄 거지. 근데 중요한 거 얘 빼면 얼마 나와? 야. 0 나오지? 이해됐어? 자, 다음 이 친구는 혹시 기억나시나? 얘는 n만큼 빼는 건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퍼진 정도로 볼 때는 없었죠. 대신에 요거 뭘로 들어가? 시그마 제곱으로 들어갔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얼마? 예? 1 된다라는 거 괜춘? 이 상황 이해가 좀 됐어? 얘가 표준화야. 즉 이상한 친구들이 나오더라도 그 친구의 평균으로 빼고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은 우리 Z라는 친구로 바뀌게 될 텐데, 이 Z의 특징은 평균이 얼마야? 0이지. 요게 Z잖아. 요게 Z잖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얼마인 거? 1인 친구로 바뀌게 된다는 소리까지야. 요까지 괜찮아? 그럼 요거 통해서 뭐 하실 거냐? 다시 뒤쪽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70페이지로 다시 좀 가보자.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봤었어. 함수가 이쁘게 생겼었니? 막 못생기고 막 이상한 식들이 많았니? 이상한 친구들이 많았죠. 많았지. 그러면 그 친구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만들고 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통일하자라고 하는 거야. 뭘로 갈 거냐? Z라는 친구는 평균이 0, 분산이 1이기 때문에 이런 식까지 만들어주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제곱은 떼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로 바꿔준 거는 이제 표준화를 거친 친구이기 때문에, 즉 0과 1로 일부러 우리가 맞춘 거기 때문에 얘는 기준이 된다라고 부르면서 표준 n은 의미가 뭐라고? 무슨 분포? 정규 분포.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춘? 오케이? 그러면 얘 그래프는 정해져 있겠지.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겠지. 이 곡률도 똑같을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아예 완벽하게 같게 생겼을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 친구는 0이고요. 퍼진 정도도 일정한 친구들이 될 텐데 왜 이 짓거리를 하냐? 많은 친구들에 대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보자라는 거야. 뭐를? 넓이값을요. 이 넓이값은 지인이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 적분이라는 친구 통해서 아래 넓이값들을 상황 따라 구해놓은 표가 있어요. 너네 책 제일 뒤로 한번 가볼래? 정훈 있나? 102페이지로 가볼래요? 아 103인가? 102 맞지? 102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 넓이 값들을요. 근데 지금 형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니? 오른쪽 위에 그림 0에서부터 Z까지만 블레이어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왜 한쪽만 하냐? 어차피 좌우 대칭이잖아. 구한 다음에 이 두 배 해주시면 될 거라고. 반대쪽 넓이도 똑같은 원리로 구해줄 수가 있을 거고 이 넓이에 해당하는 걸 다 구해놨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1.96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네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Z 위아래에서는 어디? 쭉 내려가면서 어디서 멈춰? 식이 지금 나와 있잖아. 0.0, 0.1 이렇게 1.9에서 멈춰주시면 되겠죠. 다음 1.96에서 멈추시려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몇 칸? 6칸인가? 7칸인가? 7칸만큼 보내서 1.96에 해당하는 친구를 불러주시면 된다고. 뭐라고 나와 있어? 0.4750. 이 의미가 뭐야? 0부터 1.96까지 이 친구의 넓이가 얼마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0.4750. 즉 여기 구간에 해당할 확률이 몇 퍼센트? 47.5%가 된다라는 소리야. 요거 좀 이해가 됐어? 하필 1.96에서 끄는 거는 우리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추정이라는 거에서 요 구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잡아봤고요. 사실 뭐 아무 값이나 나왔을 때 우리가 읽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소리야. 너네가 많이 보게 될 내용들은 사실 우리 1.0에 해당하는 0.3413이라는 친구 많이 만나게 되실 거고요. 1.5에 해당하는 0.4332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0.4772 이런 친구들 많이 보게 될 텐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 얘 확률을 구해주세요. 얘는 알지? 0부터 2까지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 2에서 지금 어디서 끊기니? 요거 괜춘? 됐어. 얘는요? 구해줄 수 있어 여기서? 이 표에서 구할 수 있니?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야? 0부터 1까지 봐준 다음에 똑같겠구나 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 얼마?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 전체 넓이를 표현해 주시면 끝난다는 거야. 하는 과정 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써먹기 위해서 표준화를 결국해서 비교하는구나 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 다시 앞쪽으로 좀 돌아가 볼까? 여기까지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일단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 뭐 마지막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항분포 좀 정리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좀 놔둬볼게요. 시간 되면 할 수도 있겠다. 5번으로 가보자. 아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니?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나 좀 설명 더 듣고 싶어요 라는 것들 없는 거 맞아? 요거 내용으로는 좀 낯설지 않아요? 괜찮나? 나는 옛날에 확통에서 요 부분을 사실 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풀었었거든? 근데 그래도 상관없을 정도로 난이도 자체가 좀 낮아요. 통계는 너네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차라리 앞부분에 나왔던 확률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는 추정과 관련된 내용들. 추정 또한 공식 통해서 싹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낯설지 나중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좀 넘어가셔서 446번으로 가보자.
x라는 친구는 지금 뭐를 따른대? 확률 변수 정규 분포를 따르고 2제곱이라는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y라는 친구는 지금 뭐를 따른대? 평균이 20 얘를 따르고 있어. 근데 지금 비교하세요라는 값들이 두 가지가 얘랑 얘지. 뭐보다 작거나 같다? 14. 이 친구의 확률 하나랑 어디와 어디? 20 y k. 이 친구의 확률이랑 같아야 된대. 다른 변수들이잖아. 평균도 다르잖아. 어떻게 얘네 같게 맞출까라는 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다른 기준에 나온 친구들을 하나로 볼래요. 뭐 통해서? 표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이 친구부터 표준 한번 해볼까? 우리 식 기억나시나? Z라는 친구가 표준화가 된 친구야 라고 얘기했었고 얼마 빼고 얼마 나눠주는 거였어? n 빼고 평균 빼고 시그마 제곱 아니야. 시그마만 나눠주는 거였죠. 밑에는 뭐 뺄 거야? 20 뺄 거잖아. 얼마 나눠? 3. 혹시 이거 따라오고 있어? 왜 하는 거라고? 기준을 뭐와 뭘로 맞춰주기 위해서? 친구는 0과 1로 이제 맞춰주게 된 거야. 얘도 0하고 1로 맞춰주게 된 거라고. 이 n이라는 친구 입장에서. 여기까지 혹시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얘네는 기준이 같기 때문에 Z끼리 비교하는 건 가능해.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Z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니? 이 친구를 써먹는 거야. X가 10보다 크거나 같아. B가 10보다 크거나 같아. Z는 얼마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얘는 14 넣어주시면 2인데 2보다 작거나 같네?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상황으로 나오겠구나라는 소리야. 밑에 걸로 한번 맞춰볼까? 20 넣어주시면 뭐야? 다음 K 넣어주시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 둘이 같아지시려면 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니? 2가 나와야지 완벽하게 넓이가 같아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 뭐 다른 시리즈에서 시작하더라도 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건 문제로 안 나와요. 어차피 시작 좀 맞추거나 좌우 대칭 정도로만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돼. 얘가 2 나오려면 K값 얼마? 26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까지 이해됐어? 자, 됐나?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들 좀 더 볼 거예요. 이제는 표 하나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써먹어야 되겠다. 요거 정리됐지? 지워도 되지? 요 부분을 할 때마다 어차피 요 표값의 내용이 잘 안 바뀌거든. 요거 먼저 점 정해놓고 들어가시고 0.5 자, 0.5 1.0 1.5 2.0 0.1925 0.3413 0.4332 0.4772 Z B 확률. 자, 요렇게까지 먼저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너네 잠깐만. 쏘리. 너네는 이거 문제에 다 있어서 안 써도 되는데 내가 그냥 보면서 쓰려고 쓴 거야.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요. 전혀 몰라도 돼. 그리고 심지어 안 외우는 게 나을 수 있는 게 너네 학교 시험에서 그냥 요거 0.1로 하자, 0.3으로 하자, 0.4로 하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거든. 거기 맞춰서 하셔야 돼. 오케이? 자, 지금 450번 한번 볼게. 저 표를 쓰면서 나는 들어갈 거예요. 녹여놔.
노겸이는 별장 바로 다시 끝나고 가는 거야? 네. 일찍 마치려면 근데 엄마가 데려다 준 거예요. 다시 오셔 그럼? 아 그래? 야 근데 대단하다 여기까지 오고. 아 근데 그렇게 멀진 않은데 아 그래? 그러면 그래도 되나? 사실 멀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지 이게? 자 일단 450번 보시면 x라는 친구가 지금 누구를 따른대? 정규분포 몇 콤마면? 25 콤마 8의 제곱을 따라요 라고 들어간 거지. 오른쪽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친구는 얘네 얼마? 뭐보다 작거나 같다 10. 이 친구부터 우선 바꿔볼까 우리? 얘 절대값이 작다니까 사이로 바꿀 수 있겠지. 마이너스 10 사이에는 x 마이너스 23 23씩 더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 13 33 나온다라는 것까지 바꿀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얘는 표준 정규 분포 표잖아. 써먹어야 되겠지. 얘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 n이 얼마로? 표준이네. 0과 1로 바꿔야 되겠네. 요걸 위해서 뭐부터? 표준화부터 해주셔야 될 거라고. z는 뭐분의? 8분의 뭐 빼기 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끝났어. 얘 한번 요 친구에 대입하면서 식 만들어 보자. 13 넣어주시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8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네. 다음 33 넣어주시면 1 요거 확률 구하세요 라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됐어? 초반이니까 그래프 그리면서 하시면 돼요. 0부터 1까지도 있고 1.5 마이너스 1.5까지도 있네. 얘 넓이는 얼마니? 표에서 한번 찾아볼까? 0부터 1까지의 넓이 3, 4, 1, 3. 요거 넓이는 4, 3, 3, 2. 앞에 0점 있는 거야. 더해주시면 얼마? 7, 7, 4, 5 0.7745로 나와요 라는 거 잡아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어? 자 일단 빨리 가보자. 오른쪽에 나오는 453번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453. 확률 변수 x가 이 친구를 따른데 몇 콤마면? 5의 그때 표준 정규 무표표를 이용하여 라는 멘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쓰자 이제. 5분의 5분의 여기까지 괜찮지? 다음 뭐 구해달래? 이 친구의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쓰시려면 당연히 이 친구 대입하면서 Z로 바꿔서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Z 입장에서는 40 넣으면 마이너스 2 A 넣으면 A 마이너스 50 2라고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친구의 확률이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818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먼저 구해볼까? 여기 얼마야? 4772.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되나 라는 거 우리가 찾아보셔야 되는 건데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만 알고 싶다면 한번 빼버릴까? 3 1 4 3 맞아. 3 1 4 3은 누구야? 3 4 1 3은 누구야? 1 즉 여기가 1에 얘가 1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어렵지 않죠? 계속 반복이야. 그럼 이 친구 값은 55 나와요 라는 것까지 잡는 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다음 친구도 빠르게 좀 봅시다.
457번. 아 아니야 457번 안 할래. 462번으로 가자. 저 표 쓸래. 우리 열심히 이렇게 표까지 그려놨는데 써야죠. 457번 세로표를 만들어야 돼서 어차피 이거 뭐 문제별로 난이도 차이가 없거든. 해석만 내가 해드리면 문제 똑같아요. 계속 반복이야. 자 기준 무게랑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근데 기준 무게가 얼마래? 46g.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통과야? 이 소리야 사실. 요 멘트만 숨겨놨다 차이밖에 없는 거라고. 자 근데 지금 평균이 얼마래? 저는 1g 이상 차이 나면 45도 탈락. 아 이상 차이 나면이야? 아 오케이 이렇게. 자 요 친구에 대해서는 45.5 다음 0.5 라는 친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쓰라고 하니 우리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 괜찮니? 여기까지 됐어? 우리 입장에서 불량품일 확률은 x라는 친구가 뭐? 이거랑 또 이거지 맞는가? 얘네들 한번 구해버리면 끝날 거라고. 이해됐어? 자 각각 넣어버립시다. 얘는 z가 뭘로 바뀌어? 뭐보다 작고 나갔다? 마이너스 1인가? 45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오 됐는가? 이 친구에 45를 넣어준 거야. 작고 나갔다니까. 다음 47도 넣어볼까요? z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3 5월. 이 친구의 의미는 요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있을 때 여기 바깥쪽, 여기 바깥쪽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요 넓이는 알고 있지. 여기 센터로 지금 잡게 됐을 때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4987 없네. 여기는 0부터 1까지의 넓이인 3413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더해주면 얼마 나와? 5 이렇게까지 튀어나올 텐데 0.84라는 친구로 튀어나오긴 해. 답에다가 요거 체크하시면 되나?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이 노란색 부분은 1에서 빼주셔서 0.16으로 나타내셔야 한다고. 됐어. 예? 유형 8번까지만 좀 하자. 유형 9번은 다음 시간에 내가 복습용으로 한번 짚으면서 다음 내용 들어갈 거니까. 유형 9번 그냥 풀어봐도 사실 풀리는데. 풀어보실? 유형 8번까지. 8번까지만? 네, 설인데. 알겠어요. 얘들아 근데 그 제일 앞에 71페이지에 5-6번은 우리 안 한 거거든. 요거는 냅두시면 돼요. 요거 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 해가지고 좀 풀어서 와주시고,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끝에 67페이지 이런 건 안 해도 돼. 주관식이랑 이런 건. 고생하셨고 설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다음 주에 봅시다. 유형 풀었어요. 어? 유형 풀었어요. 유형 8번까지만 했대. 9번도 근데 너네 풀면 다 풀릴 거야.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고생했다.